다리가 튼튼해지려면 하루만 보를 걸어야 한다고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젊음의 비결이 움직임이 아니라 정지 상태라면 어떨까요? 65세의 마라톤 선수를 보세요. 무릎은 삐걱거리고 엉덩이는 쑤실 겁니다. 그들은 움직임을 통해 장수를 줬다가 연골이 뼈까지 닳아 없어졌습니다. 이제 수백 년 된 참나무를 보세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매년 더 깊이 박히고 줄기는 더 두꺼워지며 가지는 하늘 높이 뻗어나갑니다. 나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무는 견뎌냅니다. 당신의 몸은 이 지혜를 잊었습니다. 당신은 활력이 활동해서, 태움에서, 밀어붙임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고대 도가들이 조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뿌리 박은 차에 서서 현대 과학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활성화했습니다. 신장의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고 충격 없이 뼈를 강화하며 생물학적 노화 시계를 아래에서부터 되돌리는 보이지 않는 구조 말입니다. 다음 8분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의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취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명인들이 완벽하게 하기 위해 수년간 훈련하는 강력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고 오히려 충전시키는 생물학적 뿌리 내리기 프로토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소개된 적 없는 악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릅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를 낙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는 더 정확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뿌리 썩음. 노화는 심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땅과의 연결이 약해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다리의 탄력이 사라지고 무릎이 흔들릴 때, 의자에서 일어서기 위해 탄력과 기도가 필요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근육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바닥을 통해 신장의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전통 한의학에서 신장은 몸의 배터리입니다. 장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관장하는 에너지 시스템, 즉 골수, 호르몬축, 깊은 활력의 비축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양의학이 마침내 따라잡은 부분입니다. 심장 전문의들이 이제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생물학적 고속도로를 통해 신장과 다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올바르게 사용될 때 펌프 역할을 합니다. 매 수축마다 정맥혈을 중력에 맞서 심장으로 다시 밀어올려 혈액이 고이는 것을 막고 전체 시스템에 산소를 공급하여 살아있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펌프는 걷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중을 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서서 무릎의 잠금을 풀고 체중을 가라앉히고 근육을 등척성 긴장 상태로 유지하면 뼈 압정이라고 불리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뼈는 정적인 압력에서 전하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이 미세 전류는 골모세포에 뼈를 만들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단 한 번의 충격이나 한 걸음 없이도 골밀도가 증가합니다. 심장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뿌리 내리기가 필요합니다. 도가들은 3000년 전에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나무는 뿌리부터 죽는다. 사람은 다리부터 늙는다. 그들은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강력한 구조물들, 즉 5000년 동안 살아있는 세쿼이아, 반얀나무, 브리슬콘 소나무가 뛰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그들의 힘은 그들의 기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도가 명인들은 장황, 즉 나무처럼 서는 자세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고요해지더라도 명상이 아니고 몸이 변화하더라도 운동이 아니라 당신을 지구의 전자기장과 재연결하고 현대 생활이 단절시킨 에너지 순환을 회복시키는 생물학적 뿌리 내리기 프로토콜입니다. 저는 96세의 명인들이 이 자세로 2시간 동안 떨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반면에 25세의 운동선수들은 5분 만에 쓰러집니다. 다리가 비명을 지르고 신경계가 단락되는 이유는 그들이 뿌리 내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달리고 점프하고 도망치는 법은 배웠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명인들이 걸을 때 발을 끄는 법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척추는 굽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맑습니다. 그들은 보충제나 수술로 노화를 되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지 상태를 통해 노화를 되돌렸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반을 재건하는 자세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통해 당신의 뿌리를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 자세.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십시오. 좁게 서면 불안정합니다. 넓게 서면 긴장이 생깁니다. 어깨 너비로 서십시오. 발은 기찻길처럼 평행하게, 발가락은 앞을 향해야 합니다. 3가지 접촉 지점을 느껴보십시오. 엄지발가락 뒤에 발볼, 새끼발가락 뒤에 발볼, 그리고 발뒤꿈치 중앙입니다. 이 삼각대가 당신의 기반입니다. 두 번째 단계, 가라앉히기. 무릎에 잠금을 푸십시오. 너무 심하게 굽히지 마십시오. 마치 바로 뒤에 있는 높은 의자에 앉으려는 것처럼 부드럽게 하십시오. 꼬리뼈를 살짝 안으로 넣어 허리 아랫부분을 늘립니다. 골반을 충분히 기울여 척추가 압박 없이 척추뼈 하나하나를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몸이 저항하기 때문에 마스터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릎을 잠그고 싶을 것입니다. 허리를 젖히고 싶을 것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무너지고 버티고 잘못된 곳에 긴장을 유지하며 서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라앉는 곳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의자입니다. 공중에 앉아 있는 것처럼 다리가 쥐어짜지 않고도 당신을 지탱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3번째 단계, 포옹. 거대한 나무를 안고 있는 것처럼 팔을 들어 올리세요. 손은 가슴 높이에 떠 있고 손바닥은 몸을 향하며 손가락은 부드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팔꿈치는 무겁게 지구를 향해 아래로 당겨집니다.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도록 떨어뜨립니다.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잡고 있습니다. 이 팔 자세는 흉추를 활성화하고 가슴을 열어주며 호흡이 제자리에 있는 배로 내려가도록 합니다. 30초 안에 다리가 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성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관절을 잠그고 근육 대신 뼈를 사용하며 근막이 조여지고 흉터 조직이 쌓이도록 했습니다. 이제 무릎이 풀리고 무게가 가라앉으면서 근육 섬유는 잊혀졌던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떨림은 녹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떨림은 정체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떨림은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떨림을 멈추기 위해 다리를 펴지 마세요. 숨을 쉬세요. 떨림이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는 바람처럼 당신을 통과하게 하세요. 이것은 뿌리 성장의 시작입니다. 2분부터 시작하세요. 다리가 타는 듯 할 것입니다. 마음은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그래도 서 계세요. 당신이 뿌리 박은 채 머무는 매 순간 당신은 골수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매일의 배터리 재충전입니다. 이것은 신장에게 우리는 더 이상 세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세입니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서 있는 말뚝이라고 불렀는데 말뚝은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깊이 박힙니다. 당신은 타버리는 촛불이 아닙니다. 당신은 확장하는 뿌리 시스템입니다. 매일 서 있을 때마다 당신은 당신 아래의 네트워크에 하나의 실을 더 추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번 주가 아닐 수도 있고 이번 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더 이상 추진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허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마음이 더 조용해지고 잠이 더 깊어지며 몸이 다시 당신의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 박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저와 함께 말하세요. 나는 뿌리 박았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서세요. 30일 뿌리 박기 챌린지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나는 뿌리바 같다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함께 당신의 기반을 재건합시다.